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해요. 사실 이런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의미의 지원이 있는데 유형, 무형의 지원들이 있죠. 근데 특히 우리가 공모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지원들을 많이 이렇게 실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이슈로 이렇게 마련한 것이 지원 사업. 공모를 넘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주제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황윤정 선생님께서 좀 이야기를 열어주실 텐데요. 네, 황윤정 선생님 부탁드려요. 네. 이거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이제 했었는데 어느 기관이나 사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도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듯이 기관이나 시군에도 교육이 주는 아니에요. 교육은 굉장히 특히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10여 년 전에도 사이드였고 공모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여유가 없어서 저도 여러 가지 공모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지금 경기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은 지금은 꿈다락이라든지 지특은 좀 일부 참여하긴 하지만 꿈다락을 참여하지 못하고 단체만 하지만 초창기에는 기관들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초창기 멤버였는데 제가 아주 여러 군데 뭐 교육청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청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꿈다락 토요문학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예산은 제일 적어. 예산은 제일 적은데 회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4회차인가? 그걸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어서 따뜻한 계절에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몰아서 하려면 여름 방학도 없이 24주를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달 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포기를 해서 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아유 꿈다락 좀 제발 해봐 이러는데도 꿈다락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그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또 다른 지원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이제는 이렇게 교육을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제가 이제 팀에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건 좀 많이 완화됐어요. 해차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완화됐는데 우리 또 교육하는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다른 공모 지원 사업에 비해서 지침이 엄청 더 세분화된 거예요. 그동안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그 타이트해진 공모 지원 사업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와 장난 아니다. 단체들도 그게 역량이 강화되기도 하지만은 좀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지방 이양 지역화 이슈에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은 공모 지원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공모 지원 사업 없어져? 아니면 뭐 강사료가 갑자기 높아져? 뭐 해차가 다 없어져? 꿈다락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가장 크게 이제 저희도 좀 광역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인 게 공모 지원 사업이고 단체나 이제 현장에서도 그럼 앞으로 공모 마음대로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 고민하고 이제 그 이야기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동안은 아르떼 지침이야, 문체부 지침이야, 이 돈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이 해차 무조건 해야 돼라는 저희가 이게 좀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게 꼭 짚고 가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공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게 다 누구나 쓰잖아요. 근데 공모라고 하는 것은 지원의 한 방식이랄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우리는 지원의 하나의 방식에 굉장히 몰입해온 경향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사업의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일한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되게 맹신한 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모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지고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는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공과 과가 같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유의미한 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이 공모 지원 사업이 어쨌든 당분간은 제 생각엔 지역화가 되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사업이 실행되는 어떤 틀로서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이 방향성 최소한 또 오랫동안 담당자로도 일을 하셨고 또
또 지금은 센터장으로 나름 의사결정을 조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 앞으로 공모 사업의 방향성들을 그러면 좀 어떻게 가져가야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역량의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좀 더 민간 주체의 어떤 자발성이나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진 미처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거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생태계라고 할까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맞물려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떠세요? 단기적으로 큰 미래까지 생각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당장 내년 또는 내후년 한 뭐 1, 2, 3년 이내에 좀 공모 지원 사업의 방향성이 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혹시 한민지 선생님부터. 네.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도 딱 주어진 사업을 딱 공모하는 방식이었었잖아요. 뭐 지역 특성화, 꿈다락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도 이것들을 해체를 좀 해보거나 분석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저희가 뭐 광역 기초까지도 다 이제 환경이 조성된 걸 보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역할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실 공모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갑자기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방식을 너무 파격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공모 이따 또 관련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모를 들어와서 그 안에서의 서로 관계 맺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계를 잡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들어오시는 단체들과 조금 더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뭐 물론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나. 근데 사실 지금 규모상 한 담당자가 막 그런 것들을 다 챙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강원은? 저희 일단은 저도 이 공모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역화를 맞이하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전문가분들이 쓰신 뭐 칼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역화를 맞이하려면 이 지역 내에서 뭐 갈등과 이런 경쟁을 조장하는 이 공모는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떤 그런 협력적인 관점의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사실 그 텍스트만으로 그 협력적 관점이라는 게 사실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한민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꼭 갈등과 경쟁만이 조장되는 것인가? 그거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저희가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4차 지역협력위원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꿈다락이나 지특사업에 대해서 아주 방향들이 다양하셨어요. 뭐 굳이 검증되고 잘 되고 있는 거를 굳이 뜯어 바꿔야 하냐, 꼭 변화가 좋은 거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 뭐 조금은 규모는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고민 좀 해보겠다.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역화의 청사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많이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은 부담감은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공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 문은 조금 더 활짝 더 열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약간 인큐베이팅 과정을 포함한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들어오셔서 잡아 나가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방향으로 꿈다락이든 지특이든 인큐베이팅 방식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공모 신청서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알아서 하고 약간은 뭐 컨설팅 모니터링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산받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그 과정을 두텁게 가져가는 고민이 서울도 있고 또 강원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인천도 뭐 공모 사업을 어떻게 뭐 재구성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지만 당장 될 것도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은 이전에 공모 사업에 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공모가 보통 이렇게 단체들이 신청서 내면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결정할 수는 없나?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역량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그걸 뭐 다른 제3자가 와서 이게 더 좋은 연구 과제다, 연구 방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쭉 하고 싶은 공부나 조사나 그런 과제를 쭉 내놓고 그 자리에 있는 다수가 그래 그거 좋다 하는 걸 하는 게 더 공정한 선정 방식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좀 다른 식의 방법, 툴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질문들을 좀 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하는 것만 지원했어요. 누구랑 몇 회차 어디서 어떤 것을 할 거야 라는 걸 그런 계획을 받고 그걸 선정해서 지원했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없나? 그 재단에는 뭐 기반 구축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딱 어떤 교육 프로그램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체한테 공모를 할 때도 우린 몇 회차 이런 교육을 할 거예요 말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고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좀 폭넓게 이렇게 하겠다. 그 과정은 어떻게 설계하겠다. 이걸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혹은 지역에서 어떤 형태 뭐 이런 걸 만드는 공모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게 더 현장에 그러니까 저희가 좀 하다가 우리가 프로세스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평가한다고 했던 지속 가능한 어떤 거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제일 큰 거는 뭐 특히 예산 지침 관련한 건데 교육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게 강사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으로 짜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는 특히 학원식 강의, 뭐 학교에서 받은 강의 뭐 이런 게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딱 3시간을 뭐 매주 한 번씩 한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교육적인 만남에 그게 좋은가? 아니 어떤 거는 쭉 가는 게 좋고 특히 신체 움직이고 하는 건 한 주에 한 번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다 까먹어요.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지침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겠다. 그 뭐 몇 가지 지침만 예산 쪽에서 몇 가지 지침이 열리면 되게 많은 논의를 해볼 수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또 좀 살펴볼 게 없나 그렇게 아직은 좀 폭넓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모가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어떤 방식이자 틀이자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공모가 너무 단일한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나 관점, 문화예술 교육이 뭐지? 예술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공모 안에서 사실은 공모라고 하는 방식으로
체킹이 가능한 양식이 지금의 차시별이라든가 가능한 거 가능하지 않은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나 지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현장을 이롭게 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이 공모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공모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의사결정의 주체가 현장이나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술적 교육, 예술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양한 어떤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차시별 매주 1회 2시간, 3시간씩 하는 그 시간적 문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공모의 틀에 아까 체킹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모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인천 연경생께서는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예산 지침. 강사비 개념이잖아요. 강사비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경험 안에서의 활동들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실행 구조라고 하면 공이 강사비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오히려 더 쓰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모 안에서 아까 지표로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공모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질문들을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사실은 계속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저는 안 시켜주시면 경기 지역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손을 네네. 들고 여쭤봤다고 할까. 네, 이게 이 지역화에 대한 이슈가 중앙과 광역이 공유하는 게 올해 1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는 지난주에 기초문화재단과 만나면서 지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어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현장은 아예 모르세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되는데 내년에 뭔가를 변화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은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분히 처음 시작했던 지원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가져가고 이게 사실 좀 엄두가 나진 않아요. 내년에 할 과업이 너무 많아요.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기초와 이야기를 들어서 협력을 같이 만드는 관계도 있고 좀 현장에 저보다 더 오랫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하셨던 단체들이나 또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단발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계속 뭐 약간 저희가 오늘 저희끼리 성토대회를 하지 말자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제를 좀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년에는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분들에게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입니다. 내년에 너무 중요한 일이 많네요. 선거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고민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어떤 과제들이 많은 건 많지만 이 과제에 짓눌리지 않는 것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수년간 사실은 경험해왔지만 단박에 뭐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잘 좀 각자 또 서로 함께 정리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논의의 흐름들을 지속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광역지원센터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 센터장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사실은 공모와 따라가는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전문가하고의 결합이잖아요. 컨설팅, 모니터링, 그다음에 환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이후에 사실은 이 자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1차에서 5차까지의 지금 전국 단위에서 있었던 릴레이 포럼이 아르떼에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책자를 통해서 오늘 미처 못다한 이야기 또는 이렇게 말만 꺼내놓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그 속에서 좀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했지만 다루지 못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들하고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 현장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지원 기구들이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앞에 이슈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지속 가능한 어떤 역량들이 좀 쌓일 수 있을까? 이거를 자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립하면 너무 경제적 자립으로 약간 치우치진 면이 있어서 다양한 의미의 문화적 의미에 또는 주체가 존재로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자립에 대한 문제들이 이 안에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자리가 언제 마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제로 조금 이렇게 좀 묻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로 잘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이기도 해요.